네, 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은 보도국 정치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국회의장님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 첫 의장으로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어요. 김진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이제 국회의장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 지역에 거는 좀 기대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그 19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이제 강창희 전 의원이셨는데 이제 이 대전 지역에서는 두 번째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를 좀 갖고 있을까요? 먼저 최 교수님. 네, 지난번에 이제 19대 때 이제 강창희 의장이 그때 이제 의장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기대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돌아온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의장 끝난 이후에도 지역에 별로 이렇게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좀 서운한 점이 좀 있었는데 이번은 아마 이제 거대 여당의 또 출신이고 거대 여당의 의장이기 때문에 네. 그때와는 좀 다를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의장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서열이 넘버 2입니다.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제 넘버 1이시고 그다음에 의장께서 넘버 2인데 의전 서열이 2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용차를 가지고 되게 서열을 따지는데요. 네. 대통령 그 차량 번호가 이제 1001번,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번호가 이제 1002번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만 딱 봐도 어디를 가든지 서열 2위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고요. 예. 이 의장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본회의를 개회를 시작하고 또 위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네. 또 뭐니 해도 뭐 직권 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사실은 의장이 맘만 먹으면 국회를 올수업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맘만 먹으면 뭐든지 또 할 수도, 그러니까 뭐 법안이 통과되거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또 개입할 수도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 지금 약 한 4천 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거든요. 네.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국회 내에 5,56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집행권도 의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한다면 지역에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셔가지고 이정은 팀장이 할 말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교수님이 첫 멘트가 이제 지난 강창희 국회의장 시절에 사실상 지역이 덕본 게 없다, 좀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어요. 이정은 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뭐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이제 그 지역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문제나 또 행정수도 문제는 박병석 의원이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라서 좀 어느 정도 전진을 보지 않을까 기대는 큽니다. 예. 근데 하지만 국회의장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정당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회의장이 되면 오히려 어떤 특정 지역이나 정당의 편을 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우리 지역의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좀 응원을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저는 한편으로 약간 아쉬움도 남는데요. 사실 이제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은 정치적 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이제 다선 의원에게 좀 예우 차원에서 추대하는 자리거든요. 그 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검승부라면 오히려 원내대표나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충청권에서는 아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저번에 통합당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나가려다가 네. 후보도 등록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 충청권 의원들이 다선에 걸맞는 그런 정치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에 좀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기대도 해봅니다. 사실 이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공적인 자리고, 근데 우리는 지역 언론이나 이제 지역민들도 이제 지역에 뭔가 이제 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딜레마긴 한데. 근데 이제 아무튼 잘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이쪽 그 호남이나 영남 쪽에서 이제 대통령을 배출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 덕을 좀 많이 봤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소외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계속 국회의장이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그럼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하고 부의장이 두 분이잖아요. 예. 여당 몫하고 야당 몫인데 이 세 분이 다 어떻게 보면 충청도 출신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내가 의장이라도 부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 뭐 영남이나 호남이면 눈치를 보느냐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은 이제 또 같은 또 지역 출신들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편하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역시 팔은 좀 안으로 굽는 그렇습니다. 정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의장단을 좀 거론을 하셨는데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제 확정될 것 같죠, 거의? 네. 예, 그렇고 하고 여당 몫의 그 부의장 몫으로 이제 최초의 그 여성 국회 부의장이 되실 이제 김상희 의원도 이제 공주 출신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장 보시기에는 이제 이 의장단이 이제 충청적 일색이라는 표현을 좀 하긴 그렇지만 좀 어느 때보다 좀 지역 정치적인 위상이 좀 강해질 것 같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도 그 이상민 의원이 도전장을 일찌감치 냈었고 하고 네. 싶다고 여러 번 의사를 피력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장과 부의장이 다 충청권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또 너무 충청권이 독식한다라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어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시면서 김상희 의원이 이제 추대가 됐는데 김상희 의원도 사실 고향이 공주라서 예. 세 분의 이제 좀 케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역에 특별히 어떤 이점이 있다기보다는 충청권 의원들이 저렇게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국회가 좀 순조롭게 가는 모습들 그리고 여야의 뭐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좀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충청의 정치력이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기회를 네. 좀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 교수님도 그 정치 평론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차기 이제 의장단한테 지역민이 어떤 기대 이런 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힘이 모아졌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우리 지역에서 못했던 것이 뭐냐면 인재를 키우는 걸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관 후보라든지 차관 후보라든지 이렇게 뭘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차제에 좀 그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좀 세 분이 좀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최고 뜨거운 감자죠. 지금 윤미향 당선인의 그 의혹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 볼게요. 이 정의연의 그 전 이사장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그 의혹이 지금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이제 야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세를 좀 강하게 나가고 있고 여권에서도 이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제 여당 내부의 반응이 좀 초반과 지금 약간의 그 미묘한 움직임 변화가 좀 감지는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초기에는 윤미향 당선인을 굉장히 감싸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손절을 할 수도 없는 지금 네. 좀 정체된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지금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모든 언론에서 연일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의혹이 쌓일 정도로 보도량도 엄청나고요. 예. 또 이런 가운데 또 아까 뉴스에 나왔지만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2차례나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지금 행안부 같은 관계기관에서 이제 뭐 감사를 하고 이런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뭐 징계를 하든 절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먼저 치고 들어오면서 지금 최후의 단계인 수사로 바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제 법정 공방이 계속 예상되는데 지금 이 사태가 마치 제2의 조국 사태가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서 좀 뭐 단순한 사과나 용서로 끝날 일은 아니고 다음 주 초에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다시 한번 추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이때 윤미향 당선인 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자리가 이제 뭐 용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폭로가 폭로가 될지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그 여당 내부의 지금 변화 어떻게 좀 감지되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워낙 언론에서 좀 세게 다루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뭐 그걸 이제 간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현 정권 들어와서 사실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그 왜 그 장관 그 인사청문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적격을 받으신 분들도 23분이나 사실은 대통령께서 바로 이제 임명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 이제 제기되는 의혹들이지 뭐 사실로 이렇게 밝혀진 것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 이제 따져봐야겠죠. 이제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는 어떻게간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일단락 지어놓고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인권이라든지 행안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이제 뭐 국세청이라든지 지금 뒤져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보고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비례대표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이잖아요. 윤미향 당선인께서 이제 네네. 그러니까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이제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신분 유지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사퇴 시에만 이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당에서도 이제 그 당사자의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좀 관심이 좀 되긴 합니다. 오늘 또 그 검찰에서도 그 마포구 쉼터에서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이게 좀 예단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좀 서운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국민들의 그 서운한 감정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지금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 처음 폭로를 하셨을 때 네. 이제 민주당에서 자당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딱 선을 긋다 보니까 할머니가 어떤 점 때문에 폭로를 하셨고 또 어떤 점이 서운한지 이거를 좀 깊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저 당선인을 지키기 위해서 할머니를 버리는 것이냐, 할머니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30년이나 같이 운동한 사람에게 저렇게 얘기하는지 그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지 않아 그럴까요? 싶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회계부정 문제가 좀 논란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 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제 감정의 문제죠. 그러니까 서로 사람과 사람 관계의 이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면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법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목요 정치 토크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우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정은 보도국 정치팀장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